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제가 네. 지난주에 네. 우리 송 변호사님 혹시 혼자 촬영했잖아요. 네.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독자 봤을 때는 얼마나 재미가 없었겠어. 그럼 그러니까 내가 그 영상을 본 구독자님 몇 분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응. 세상에나 마상에나 그렇게 재미가 없었다고. 아니 나도 진짜 재미없었거든. 근데 내 재미없는 구독 취소하신 분도 있어? 재미없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구독 알아? 취소 지금 한 20명 날아갔어. 내가 재미없었던 책이 뭐가 있는지 아냐고. 왜 또 내 탓하려고? 너 때문이잖아. 뭐 다 나야 다 나. 너 때문이야. 너 왜 그래서 없어 사무실에 그때. 쓰잘데기 얘기 하지 말고 네. 오늘은 우리가 아주 의미 이거 있는 판결이 대단히 의미가 있어. 2024년 1월 4일 불과 한 20일 전에 났어요. 이게 이게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인데요. 그렇죠. 법정형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막 극악의 처벌을 해야 되는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성범죄 아니지만, 치고는 좀 낮은 사건이죠. 그렇죠? 그렇죠. 강제추행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보다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형은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 판결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 판결 내용이 갑자기 쑥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2018년에 안희정 지사의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가지고 어지간하면 유죄를 때려라 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미친 판결이죠. 네?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을 때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근데 최근에 대법원장이 바뀌었어요. 네. 얼마 안 됐죠? 네.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 취임하셨는데 그 의도가 있어 내가 봤을 때 또 살짝. 그러니까 이게 물론 대법원장이 판결에 관여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책을 총괄하잖아요. 참 이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점점 계속 재미없는 얘기만 하려고 지금 아니 노력을 봐봐. 하니까 이렇게 재미없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참 힘든 봐보라고. 거예요.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에요. 네. 대법원장 임기 6년인데 2018년에 났어. 그때가 김명수 대법원장 초기야. 네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어. 네. 근데 6년 만에 딱 바뀌었네. 딱 6년 만에 딱. 네, 그런데. 네? 이거는 대법원의 기조가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고. 어쨌든 됐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 사실관계부터 첫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게 아직 그 다음에 분석한 데가 드물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석되고 이게 법리적으로 무슨 법리와 무슨 법리를 중요하게 할 것인가 저울질해서 어떤 법리를 선택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피고인은 그 서면역 부산에 있는 그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에 이제 여성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왼팔 상박 맨살에 본인의 오른팔 상박 맨살을 비비고 옆자리로 피해자가 이동하자 또 같이 이동해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취지의 그 범죄 사실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라고 하는 범죄 사실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어요. 사실관계를 조금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총대 맺게 또 내가 이제 그 피고인이야. 피고인인데 이렇게 피고인이 딱 가서 앉아가지고 피해자 피고인인데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중 밀집 장소의 추행행위다라고 기소가 된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추가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보탤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든지 보태봐. 근데 이제 한 번 옮겼는데 또 따라가서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따라가서 똑같은. 또 따라가서 또 한 건 사실 굉장히 의심스러워. 근데 이제 범죄 사실에는 피해자가 옆좌석으로 이동을 하자 피해자 옆좌석으로 이동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네네. 똑같이 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사실 저는 뭐 내용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했는데 피해자가 옮기니까 또 따라가서 또 했다라는 건 사실 되게 의심스러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법원에서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됐다가 그렇죠. 대법원에서 이거 무죄야라고 해서 파기 환송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구체적인 사정들이 존재해요.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왜 따라갔느냐를 설명할 만한 정신적인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걸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내용은 한번 딱 나오면 그 사실관계 자체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중요하겠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리딩 판례가 될 판례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포인트를 맞춘 게 뭐냐면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보다도 대법원에 설치한 일반적인 법리의 내용들이 이 법리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관계부터 지금 말씀드리잖아.
다 했잖아. 어? 다 했잖아. 아니야. 사실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한 포인트가 존재해요. 뭔데? 과연 우리가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 이 상박 부분이 민소매를 입고 있거나 반팔 입고 있을 때 닿잖아요. 그런데 자리에 이제 둘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과연 공중 밀집 장소의 추행이나 강제 추행죄를 인정할 것인가? 성적 수치심. 생각해 봐야 돼요. 성적 수치심이 드네. 이거 사실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거 인정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보수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게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거는 자, 의도가 보이잖아. 내 손을 이용해서 갔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그냥 가까이 앉아 있다 보면 다 다 쓰는 할 수 있죠. 다 할수 부분이에요. 있지.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네. 왜 한번 했다가 그래 좋아 민감하지 않은 부위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 네. 그럼 왜 또 따라갔어? 어? 따라간 이유는 뭐야? 따라간 이유는 어. 사실관계, 물어보니까 내가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관계 부분 얘기할게요. 이게 자폐성 장애 및 이급 지적 장애인이에요. 피고인이? 피고인이 빈자리가 있으면 거기를 채워 앉아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하. 정신병자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리를 떠서 옆에 앉아있으니까 그 보이는 옆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가서 빈자리를 채운 거다. 그런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이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장애가 있는 분이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거.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다 닿았다라는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사실관계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비볐다가 추가된 거예요. 사실관계에 그렇죠. 대해서. 다 하는 것만으로. 그럼 과연 비빈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그만 다퉈줬어야 되는 건데. 피고인은 비볐는지 안 비볐는지 모르겠는데 느끼는 피해자는 난 비빔을 당했다. 이렇게 그렇지.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피해자의 엉덩이, 피고인의 성기, 뭐 이런 부분들, 뭐 피고인의 엉덩이, 뭐 피해자의 성기 이런 부분들이 뭐 사람도 되게 없이 텅텅 비어 있는데 닿았고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추측해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팔 부분이 과연 이걸 높은 가능성을, 의도성을 이렇게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나? 상박과 상박. 상박과 상박.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앉아 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게 손쉽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 전철이나 버스 뭐 이런 부분, 택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가림막 해야지. 그렇지.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넌 왜 이렇게 빈자리를 채우니? 응?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중에 저도 일부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 특히 수도 이제 있는 거고요. 이 사건 피고인이 자폐 증상을 알고 있었다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이제 정신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충분히 나왔을 것 같고요. 그럼요. 정신적으로 자기 팔이나 잡혀 있는 사람들은 일정하게 움직이는 그런 거 사람들 있어요. 많아요. 그런 거 있어요. 틱짝이 있는 것처럼.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닿아 있는 부분에 이제 움직였을 수도 있는 건데. 충분히 피해자는 예를 들면 피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상체를 이쪽으로 옮긴다던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인정돼서는 안 되는 사실관계였다. 라는 부분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일반적인 법리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리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성인지 감수성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죄형 법정주의, 무죄 추정의 법칙을 우선할 것인가, VS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민근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기존에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 유지해왔던 성인지 감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중요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존재 때문에 다른 유력한 증거라든가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척되어서까지 인정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이거 안 된다 이건데 네. 제가 생각하는 게 늘 이건데 이거 박혀 있어요 여기. 네. 맞아요. 어떻게 박혀 있어요? 박혀 있어요. 이게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박혀 있어요? 내용적으로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 성인지 감수성 중요한다. 중요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인지 감수성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내지는 의심스러울 만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인정돼야 될 건 아니다. 라는 취지로 돼 있죠. 맞아요. 네. 그런 구체적인 그 설시 내용을 뜯어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급하게 언론 그 뉴스를 보고 네. 또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이런 부분 꼭 다뤄달라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판결문 확보했어요. 판결문 찾았어요. 판결문을 확보한 지 한 30분 됐나? 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고 논의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켜서 아직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는 다 없는 상황이에요. 뜯어봐야지. 어쨌든 이 선인지 감수성만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 이제 우선한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공판 절차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법관이 직접 들은 원본 증거를 신뢰를 해라. 그러면서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녹취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문 진술이다. 그래서 설사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조서의 취지를 살펴야지. 그렇지. 그 조서 중에 특정한 부분만 탁 꼬집어가지고 야 너 이렇게 말했잖아. 그런데 왜 지금 와서는 이래? 그렇지. 라는 식으로 판결하면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동의한 피해자 신문조서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를 먼저 살필 것이고 그에 앞서서 만약에 법정 증언이 있다면 법관이 직접 들은 뉘앙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왜 그러냐면 피해자 신문조서는 그때 당시 상황을 보질 못해요. 그렇죠. 그냥 조서만 나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물어봤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몸짓을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법관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어. 근데 증언은 알 수 있잖아. 증언은 면전에서 저 증인 있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 생생한 증거다 이거지.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재판부가 재판을 오래 하다 보면 재판부가 갱신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A 재판장이 한 1년 동안 빡세게 재판했는데 네. 인사이동이 됐어. 갔네? 근데 이미 재판은 거의 끝났어. 그렇죠. 근데 B 재판장이 와가지고 한 번 공판기일 열고 그 다음에 판결한대. 그러고서 글로 나열돼 있는 것만 그렇지. 봐. 진짜 황당하죠. 물론 기존 재판장이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는 걸 인수인계서에 남길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글이잖아. 그렇지. 근데 실제적으로 증인신문 하거나 이랬을 때 증인의 모습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본 게 아니고 특히나 사실 증인신문 조서도 속기사가 기록을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다 전부 100% 그렇죠. 다 영상처럼 기록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거 이해를 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기록을 판사가 판단할 때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가를 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판정에서 모습마저도 그런데 실제 피의자 신문조서 받을 때 보면은 경찰이나 뭐 검찰의 수사관이 기록하는 내용은 본인이 쓰고 싶은 것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게 특히 변호사가 제대로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관이 쓰고 싶은 걸 쓰기 때문에 네. 수사관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또 묻고 또 물어가지고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쓰던가 더 그랬는데 나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또 묻고 또 물어서 원하는 대답이 나온 걸 쓰면 또 묻고를 써야 되는데 그건 다 빼. 그건 빼죠. 그건 빼고 결과값만 쓴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판결문에서 설시한 판사가 그 설시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하나만 꼬집어가지고 그것만 유죄 증거로 쓴다는 거 그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니? 왜냐면 그 맞아요. 녹취를 하는 과정에서 맞아요.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대로 뭐 정말 우리가 AI 돌려가지고 그대로 뭐 대화 내용 뽑아낸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이 발췌해가지고 작성한 거를 그 중에 일부만 유죄 증거 쓴다는 건 말이 안 돼. 특히나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공소 제기한 거예요. 경찰에서 이거 처벌이 되겠는데 하고서 넘기고 검찰에서도 공소 제기를 한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이미 이 사건 처벌도 되겠는데 그럼. 라는 의견을 가지고서 작성을 하는데 내가 할 것도 없고 다 돼 있는 거 다 돼 있어. 그대로. 당연히 피의자가 그 진술한 내용 중에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부각해서 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예전부터 대법원장들이 취임하면 공판 중심주의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공판 중심주의야. 그렇지. 이거 하자는 게 공판 중심주의 아니야. 맞습니다. 그 공판 중심주의를 좀 정면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기재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피해자 신문 조서나 뭐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 조서 다 무턱대고 배척하는 그렇죠. 거는 정말 범죄자를 많이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형사 정책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법률상은 그렇고 인정합니다. 제가 또 하나 이 판례가 바뀐 거의 계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 이제 미투 운동이 바짝 일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투에서 되게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한동안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이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그게 장기간 지속되면 단점이 보이죠. 뭐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악영향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성인지 감수가 중요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라고 되면 결국은 꽃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는 꽃뱀 폐해가 사실 많았거든. 그렇지.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형사법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 다수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사를 만들면 안 된다. 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결과는 그런데 어쨌든 법리 부분에 있어서도 추행의 고의를 이제 대법원에서 배척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또? 아니 말씀드려야 돼. 이거 어떻게 해? 빨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가장 중요한 간접 사실은 피고인이 피의자를 따라간 것처럼 계속 자리 이동하였다는 점에 있다. 예, 조민근 변호사님도 이 부분만 말씀했을 그렇죠. 때는 의심이 강해진다고 말씀. 이게 중요한 할 부분이야. 정도예요.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자폐성 장애로 인한 빈자리 채워 앉기에 관한 강박 증상의 발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및 장애 상태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발현 증상에 관한 이론적 근거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쭉 써놨네 또.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정에 관해서 써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후속적인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상박 중 일부를 고의로 비볐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폐성 장애로 인해서 피고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별다른 의미 없이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동 행동에 일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장애로 인한 행동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다 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데 당하는 사람만 내가 당하고 있구나.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런 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 책임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면 이렇게 양서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인두비오 프로레오. 그렇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없어. 왜?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나오네.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가 있어 상동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누군가 옆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 기존에 사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형사법, 형사처벌에 있어서. 그럼요. 사실 결국에는 민사적인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 의심스럽고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도 인정되니까 이런 행동의 결과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형사처벌이 있어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거꾸로 돼 있었어. 맞아요. 형사처벌, 성범죄에 있어서는 이 처벌을 하는데 민사적으로는 굉장히 맞아요. 증거가 엄격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무조건 따라가는 맞아요. 형국이 됐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판결이 선고된 게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이런 사건에서 네. 저는 왜냐하면 이게 이런 대법원의 아주 중요했던 법리를 네. 생각보다 성범죄 치고는 가벼운 사건에서 인정이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따져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네네. 어려운 이유, 장애인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취지도 굉장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죠? 맞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뭐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잘 봐서 그 피의자 신문 조서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할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지. 맞아요. 그중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지적 상태, 인지 능력 등과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추단한 후 이를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무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사실 수사기관이 힘들어질 것 같아. 그건 뭐 맞아요. 결과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현대 사회가 될수록 무고한 그 범죄자를 만드는 거는 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방기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냥 수사기관이 편하게 피의자를 조져서 만들어낸 조서만으로 처벌하는 시대는 좀 보내고 그렇죠. 우리가 진짜 영상이라던가 뭐 AI라던가 발달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냥 조사 받는데 영상 찍어. 그다음 그걸 그냥 녹취록으로 맞아. 만들어. 그래도 돼. 그래서 그래도 돼. 녹취록을 증거로 첨부하고 영상도 첨부를 그게 해가지고 더 정확하지.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 더 뭐 복잡하게 하려는 건지 알 수는 그래도 없겠지만은 조사를 하면서 작성권자를 수사기관으로만 한정하는 거는 이건 기본적으로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CCTV로 틀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수사관은- 막말로 우리 똑같이 수사관하고 나하고 대화하면서
수사관도 쓰고 피해자도 써. 피해자 뭐 나는 말해야 되니까 옆에서 변호사 써. 그럴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각각의 조서를 각각의 똑같은 조사에 대한 맞아요. 조서 내용을 각각 내. 이게 왜 이렇게 달라? 똑같은 조사인데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조사받을 때 변호인이 노트북으로 작성하는 걸 허용한 지가 불과 1년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참 웃긴 일이죠. 맞아. 웃긴 일이에요. 그렇죠. CCTV 촬영은 또 동의를 받으면 CCTV를 촬영하는 걸 동의합니다. 그럼 또 CCTV는 촬영해요. 그죠? 맞아요. 뭐 녹음까지. 아이고 성범죄는 그냥 알리고 찍으면 돼. 찍으면 되죠.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그게 뭐 그 동영상이나 그렇죠. 녹음 파일의 용량이 문제가 있던 거면 대폭 줄이면 되잖아. 그렇죠. 좀 구체적인 것까지 뭐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략적인 상황을 알아볼 수 있고 소리는 명확하게 들리게 해가지고 그 증거 파일에 첨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좀 뭐 국가가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뀌고 발전해 가는 데는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사실 하나하나 좀 더 뜯어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그 판결 확인하고 바로 대법원에 가가지고 판결문 업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의 사람들에게 다 날렸죠. 네. 이런 거 중요하다. 네. 우리 법인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쓰자. 네. 우리 다 쓸 겁니다.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현재 강제추행 사건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 사건 관련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사건들 다 들어가야죠. 네, 전부 다 이 사건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피해자를 조지고 있는 사건들에 그렇죠. 대해서 경찰과 검찰 정면으로 이제 싸워 나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촬영해 나갈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이 사건 판결문 본 이후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 앞으로 진행할 성범죄 사건들을 통틀어서 이 판례를 갈기갈기 분석해서 네, 조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 관련해가지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또 다뤄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거나 네. 판결문 내용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 그렇죠. 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어쨌든 우리가 강제추행 사건이나 보존밀집 장소의 추행 사건들 이제 앞으로 계속 영상 촬영해 나가면서 이 판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네. 댓글 남겨주시면은 또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할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